나는 화려한 색이 좋다? 원색 같은 거? 원색? 응. 섞여 있거나 애매하지 않고 선명하잖아. 내 색깔을 확실하게 입히고 싶어. 나는 세이야. 음악으로 말하는 사람. 원래 SAY, 세이를 쓰다가 관객들에게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A 플러스의 의미를 담고 SAAY가 됐어. 내 직업은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퍼포머. 나에게 댄스란 날 무대에서 가장 크게 표현할 수 있는 무기. 내 진짜 이름은 권소희. 권소희는 되게 소탈해요. 가시 없이. 근데 세이는 음악이 들어가는 순간 허점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 허점을 보이지 않게끔 또 만들지 않게끔 그걸 메우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 사실 자는 거 좋아하고 늦게 일어나는 거 좋아하고 강아지랑 노는 거 좋아하고 되게 별거 없어요. 그냥 권소희는. 세이는 되게 계산적이고 치밀하고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나는 화려한 색이 좋다? 원색 같은 거? 원색? 응. 섞여 있거나 애매하지 않고 선명하잖아. 내 색깔을 확실하게 입히고 싶어. 확실하게 나를 보여주고 내 색깔을 붙이고 싶은 거지. 정규 앨범을 내고 나서 주변 반응을 잘 안 보거든요. 원래 앨범을 내기까지의 과정이나 에너지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앨범을 내고 나면 이제 다음 거 생각하느라고 리뷰나 이런 걸 아예 안 찾아봐요. 이제 같이 어울리고 일하는 친구들이 다 또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말해주기를 이제 소위 너 앨범을 좀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더라. 국내에서는 제가 막 노출이 이렇게 많이 된 케이스가 아니어서 또 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음악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스케치를 해놓으면 좋겠다 해서 딱 좋은 기회에 이게 마무리인 것 같아요. 오빠 이거 코드가 내가 요즘 새로운 곡 작업을 하면서 집중했던 부분이 인간의 감정에 대한 부분이었거든. Fear, anger, sadness, joy, disgust, surprise, trust, anticipation 이런 내용들이 막 있어. 이 감정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부분들이고 막 이런 걸 되게 시간 날 때마다 많이 찾아보고 있어. 누나가 되게 작업 해서 보내주셨을 때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세세함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피처링 받으면 그냥 무슨 주제냐까지만 물어보고 끝날 거를 이제 세이 누나는 되게
이런 오밀조밀한 요소를 잘 잡아내 주셔서 되게 네, 멋진 사람이죠. 잘해주셨어요. 그다음 네, 이렇게 그냥 이거 이대로 해석하면 일단 정리해서 들을 테니까 거기만 좀 바꿔주세요. 네, 저 아직 안 잘 거여가지고 이거 하고 마무리하고 자려고.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이 듣는 거고 사람이 찾아내서 사람이 해내는 거잖아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앨범작을 할 때. 괜히 아까 했던 걸로 혹시 살려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괜히만 따로 해 지금 먼저. 네네. 좀 약하게. 음악 작업을 할 때마다 더 크게 느끼는 거지만 항상 내 주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 세이는 어떤 아티스트인가요? 포텐셜의 집약체. 포텐셜의 집약체. 너무 딱딱한가? 아니 좋은데요? 되게 시적인 표현이다. 아직 보여지지 않은 부분들도 네. 너무 많고 네, 그것들이 다 포텐셜이고 네. 빵 하고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거네요, 그죠? 가능성을 지닌다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가능성이 없으면 시작을 못 했겠죠. 이거는 내 초상화를 그렸어, 내가. 직접 다 스케칭을 해서 저번 주에 한 거. 언젠가 앨범에 쓸 날이 오겠지? 콘서트 전날인데 기분이 어때요? 기분... 한 번 가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완전 휴식차, 정말 아무 계획 없이 딱 바다 보러 정말 휴양하러 딱 갔었던 적이 한 번 있었고, 제대로 일을 하러 가는 건 처음이에요. 근데 연습을 많이 했어요. 다른 때보다 2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할 때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원래 연습하던 것보다 몇 배로 더 했어요. 이 탑승을 합니다. 필리핀에서 마닐라에 도착을 해. 동동동동. 공항 직원분들. 아이가. 이걸 아시네? 와. Thank you. Bling bling on the side 然后一挖个 oh my god this one is so real Hughes. Also, hi, say, welcome to the Philippines, mabuhay. At You mean now? Oh yeah. No. 콘서트 전날인데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좀 궁금해. 뭔가
처음 필리핀에 와서 공연하는 거여서 무슨 곡을 좋아하실지, 어떤 거에 더 관심을 두실지, 어떤 곡에, 그리고 내가 마이크를 넘기는 부분에서 함께 따라 부르실지 그런 게 궁금해. 좀 떨리진 않아요? 떨리진 않아. 언니가 생각하기에 성공적인 콘서트는 뭔 것 같아요? 성공이라는 기준이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지금 딱 드는 생각은 내가 100을 연습했으면 200을 보여주고 내려오는 게 성공적인 것 같아. 뭔가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아쉬움이 1도 남지 않는 무대를 하면 되게 성공적이라고 느낄 것 같아. 그래도 아쉬움이 남고, 그래도 다음날 눈 뜨면 또 후회가 남고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당연히 들겠지만 내 성격상 근데 지금 딱 생각나는 건 그 정도? 런 나올 때그 딴딴딴딴 인트로에서 그냥 바로 확 전환을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희씨 가서 인터뷰 간단하게. 네. 뭐라고 할지 기대가 된다 아주. 세이는 음악 시장 자체도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싱글화 많이 되고 있고 좀 페스트하게 소비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앨범 안에 자기 철학도 굉장히 많이 넣어있고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 앨범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세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나 그리고 음악들을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굉장히 알차요. 앨범이 굉장히 트랙도 많고 세계에서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재밌는 사운드하고 재밌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이런 아티스트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말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아니. 이따가요 여러분. 혹시 다들 잘하고. 뭘 잘 못하고 잘해. 잘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기운밖에 없어요. 좋은 기운과 막 되게 재밌는 기분? 내가 살아있구나 약간 그런 거? 몸을 움직이고 뭔가 노래를 할 때 그 시간이 무대가 됐던 그 무대의 밑이 됐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순간 자체에 희열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장거리 달리기 하고 나서 막 죽을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그 순간에는 되게 아프고 힘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고생시켜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숨이 조금 내려갈 때쯤부터는 스스로한테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기분 때문에 못 놓고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이 저한테는 직업이 아니에요. 사실 그 가수나 뭐 무대 올라가고 이런 순간들은 남들이 볼 땐 직업이 될 수 있는데 누구 아티스트 나와서 그거 들어봤어? 뭐 추천해주고
또 내 음악 들려주고 이게 제 인생이에요. 어렸을 때 20대 초반까지는 쉴 때도 음악 생각하고 쉴 때도 안무 짜야 되고 쉴 때도 뭔가 계속 기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소희 너는 너무 로봇같이 사는 것 같다고 그런 말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규 앨범 딱 내고 나서부터는 되게 여유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굳이 매사에 365일 24시간 내가 일 생각하지 않아도 딱 할 때, 집중할 때는 집중이 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제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않아도 되겠다, 좀 여유가 생겼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휴식이라는 게 사실 거의 운동 아니면 영화 아니면 전시예요. 저는 항상 작업실 안 갈 때는 그쵸, 오늘처럼 좀 전시를 아예 날 잡고 보러 온다거나 친구들을 좀 만난다거나. 이게 중점인 것 같아요. 뭔가 무엇보다 평소 언론과 SNS 플랫폼 속 정보나 지식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게 있었는데 작가분이 한시적으로 뭔가 떠돌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나타나고 이게 뭔가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결과물들을 전시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편해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익숙해지는 건 너무 쉬운 일이라서 가끔은 좀 다른 시각에서 다시 그때 좀 이미 익숙해져서 잊고 살았던 것들을 좀 다시 꺼내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시를 통해서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처음에 음악을 접했던 게 DVD 플레이어, 그 CD 플레이어, 카세트 그때 녹음하고 재생하고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저 때도 그렇게 음악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갈증을 되게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이어폰 꽂는 게 편하긴 하죠. 그렇게 듣는 게. 근데 요즘엔 일반적이진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아서 더 특별함을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음악을 찾아 듣는 게 저는 더 좋아요. 요즘에 좀 전시를 많이 보러 다녔었는데 요즘 좀 이 시기에 시각적인 기획이 들어간 타이밍이어서 눈으로 뭔가 많이 봐야 돼요. 요즘에 눈으로 많이 보고 머리로 남겨놔야 이게 뭔가 아이디어나 영감이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 전시를 오늘 봤던 것도 그렇고 요즘 전시를 볼 때 좀 옛날에는 그냥 일을 말하네? 이건 일을 말하네? 이건 삶을 말하네? 이 정도만 느꼈어요. 그 전시에 대해서. 근데 요즘엔 이건 왜 일을 말하고 이건 왜 일을 말하지?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부른 사람들은 제가 평소에 일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도 같이 하고 저의 인생의 전반적인 고민이나 저의 청춘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족만큼이나 중요한 사람들이죠. 이었어 갑자기. 너무 걱정스럽게 하는데 와 너무 행복하다 갑자기. 그런 고민은 뭔가 이렇게 멋있을 때 딱 플레이로 떠나야 되는 게 있는 건지 묵묵히 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뭔가 좀 예술이 좀 보는 거 같아요. 맞아. 확실히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뭐든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괜히 전성기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도 이유가 있는 건데 이제 언니 말대로 약간 비슷한 고민이긴 하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이걸 온전히 남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일단 주적인 건 내 몸이 받쳐줘야겠지만 내가 관리를 진짜 잘해서 70대 할머니가 돼도
아무렇지 않게 그 포스를 온전히 풍기면서 하고 싶지만 마음은 근데 굳이 그런 거 계속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일로 만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밥을 먹더라도 일 얘기를 연속으로 다른 얘기라든지 뭔가 음악적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동네집 만나면 무슨 얘기였어? 만나도 음악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해를 못할 때도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음악이 저한테는 직업이 아니에요. 사실 그 가수나 뭐 무대 올라가고 이런 순간들은 남들이 볼 땐 직업이 될 수 있는데 그냥 그게 곧 저라서 저는 그거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누구 아티스트 나와서 들어봤어? 뭐 추천해주고 또 내 음악 들려주고 이게 제 인생이에요. 그냥 그리고는 뭐 레아 레옹이 얘기하고 강아지 얘기하고 뭐 가끔가다 슬라임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뭔가 내 스스로의 단점을 들춰내는 거에 부끄럽지 않았던 것 같아. 세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5, 6년 전부터 정말 이걸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막 다 어머니 아버지가 MTV를 자주 드셨는데 그때 마이클 잭슨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잭슨 5 때부터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 MTV에서 마이클 잭슨 나오면은 집안일 하시다가도 소파에 앉아서 맨날 그거 챙겨보시고 하셨고 뮤비가 하나 나와도 그 정도로 팬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빌리진이었나? 뭐 되게 퍼포먼스를 세게 하는 그 곡이 있었는데 그 곡의 무대를 보고 그냥 따라했어요. 마이클 잭슨의 제스처나 무브나 안무를 계속 따라하면서 추다가 이제 13살, 14살 사이에 동아리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춤동아리 그게 원천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게 계기죠. 저한테 MTV 마이클 잭슨 그 콘서트 영상이 계기라고 하면 계기예요. 저한테. 그쵸? 꼭 찝자면 저 16살 때 팀을 했던 친구들이랑 부산에서 제일 큰 학생 그 청소년 대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중1, 중2 때 계속 떨어졌어요. 그 대회. 저희가 뭔가 부족했나 봐요. 저희가 스스로 다 안무를 짜고 그때 싸이월드 막 동영상 보면서 땄던 게 조금 차이가 났나 봐요. 많이. 그리고 이제 제가 중3이 됐을 때 리더가 됐어요. 그 팀에. 근데 그때 완전 일이 박박 갈아가지고 그때 19시간 동안 다 밤새면서 막 연습도 하고 방학 때는 진짜 연습실 아니면 집이었어요. 항상. 그렇게 연습 진짜 많이 했는데 딱 그 교문배 대회에서 대상을 딱 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기억에 또 남냐면 저희 부모님이 좀 걱정하셨어요. 저를. 그러니까 막내라서 그리고 좀 나쁜 길로 갈까봐 좀 많이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때 어른분들의 시각은 더 안 좋았거든요. 요즘 춤추는 친구들보다 훨씬 기회도 많이 없었고.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한테 한번 와달라고 제가 춤추는 거 한번 봐달라고 같이 손잡고 갔어요. 어머니 아버지랑. 근데 딱 거기서 대상을 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을 안 하셨어요. 제가 춤추고 노래하고 얘가 정말 바른 길로 공부 열심히 하면서 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저를 진짜 인정해 주시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이 방은 내가 거의 모든 트랙에 스케치를 하는
방인데 트랙이 정형화 되기 전에 여기서 컨셉을 잡고 트랙을 스케치하고 가사를 쓰고 하는 곳이지. 작업을 하는 걸 좀 보여줄까? 작업 노트. 근데 이게 보면은 2013년 5월부터 시작이 됐어. 이 작업 노트가. 이게 거의 내가 처음에 곡 쓰기 시작하고 나서 좀 내 앨범을 준비해야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 때부터 쓰기 시작한 노트인데 엄청난 열정이 가득 찬 노트지. 나는 뭔가 내 스스로의 단점을 들춰내는 거에 부끄럽지 않았던 것 같아, 원래부터. 그래서 내가 정말 고쳐야 될 건 그 다음날, 그 다음 주, 그 다음 달 시간이 걸리더라도 항상 다 메모를 해뒀었어. 이건 뭐지? 이건 좀 힘들었을 땐가 보다. 세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5, 6년 전부터 정말 이걸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막 다 끝까지 있네. 저 슬슬 오씨 가야 되는데? 이제 슬슬 가자. 이제 가야겠다. 사실 제가 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거나 책임감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죠. 저는 성인이고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이게 막 부담이 아니라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음악을 수평선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항상. 수평선은 사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확실하게 딱 자신의 존재감을 비추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볼 수 있잖아요. 세상 어딜 가든 수평선은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서 수평선처럼 세상 많은 사람들한테 항상 곁에 있고 볼 수 있고 듣고 느낄 수 있고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제 음악을 듣게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제 음악이. 어떤 경로든.